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유례없는 가뭄으로 석유화학과 정유, 철강 업체들이 밀집한 여수와 광양 국가산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내년 상반기에는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관계 기관들이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상 5층 높이의 건물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석유화학 공장에서 가동하는 수많은 기계와 장비에 열을 식히는 데 쓰이는 냉각수입니다. 여수 광양 국가산업단지에 공급되는 이 같은 공업용수는 하루 90만 톤에 달하는데 주요 용수 공급원인 주암댐의 저수율이 31%까지 떨어지면서 입주업체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같은 가뭄이 계속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는 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제품 생산에 큰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7월 중순부터 같이 물 부족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동률이 줄어들면 매출액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여수 광양산단은 석유화학과 정유, 철강 등 국가 기간 산업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해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길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 부족에 따른 산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자원 공사는 하루 20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섬진강에서 물을 추가로 끌어오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뭄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산단, 기업,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섬진강 하류 주민들하고 이 관련해가지고 협의를. 하지만 섬진강 인근 주민들은 공업용수 사용량이 늘어날 경우 제첩과 농작물의 염해 피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물은 없고 짠물만 계속 올라오는 것이죠. 여기서 더 뽑아가 보면 앞으로 농사 짓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수자원 공사는 산단 입주업체들과 함께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과의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공업용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공장들의 정비 기간을 내년 상반기로 앞당기는 방안도 기업들과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섬 지역은 물이 부족해 폐광산의 지하수까지 끌어다 식수로 사용할 정도입니다. 제한급수를 하는 섬 마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완도군 노화읍의 한 폐광입니다. 15톤짜리 물탱크를 실은 트럭들이 광산 밖으로 줄지어 나옵니다. 유례없는 가뭄으로 완도 일부 섬 지역에 물이 부족해지자 폐광산 지하수까지 식수로 쓰게 됐습니다. 현재 폐광 안에는 3에서 5만 톤의 지하수가 저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하루 250톤씩 인근 섬들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폐광산 지하수들은 제한급수가 진행되고 있는 인근 섬으로 옮겨지고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는 폐광산 지하수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 보니 폐광 지하수는 섬마을 주민들에게 생명수와 같습니다. 네, 지금 섬 지역이다 보니까 물 확보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산에 있는 물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현재 제한급수에 들어간 곳은 완도 5개 섬으로 특히 넙도는 제한급수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섬마을 주민들의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평상시보다도 생활이 아주 질이 뚝 떨어졌죠. 잘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화장실 물 같은 것도 손 씻고 물 내리고 하니까 여간 불편합니다. 아주 형편없어요. 식당도 그러고 지금 주민들도 전부 다 개인적으로 다 물통을 다 구입해서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기 전쟁 거짓말이에요. 최악의 가뭄에 앞으로 제한급수에 들어가는 섬마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순천시가 최근 2023 국제정원박람회 홍보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불미스러운 잡음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박람회 홍보대행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부 지역 언론이 특정 업체를 지원한 정황과 함께 평가위원 후보 명단과 심사 결과 사전 유출 의혹 등을 제기했지만 특정 업체 지원은 절대 있을 수 없고 평가 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와 조직위는 평가위원 후보 통보 과정에서는 착오가 있어 담당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었으며 불필요한 의혹 제기가 이어진다면 경찰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농협이 내년 4월까지 광양읍 도월리에 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합니다. 광양농협은 최근 기공식을 열고 지역 주요 농산물인 매실을 비롯해 애호박과 토마토, 감 등 연간 2,000톤 규모 농산물 유통이 가능한 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공식에는 허순구 광양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정인화 광양시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양식이 활발해지는 겨울 이맘때면 해마다 해상에 불법 양식장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불법 양식장이 마을 어업구역과 항로를 가리지 않고 들어서고 있지만 단속 장비와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한 어촌계의 마을 어업구역인 고흥 가매도 인근 해상. 마을 주민들이 바지락 양식을 하는 곳에 버젓이 불법 김양식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수차례 신고하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때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어느새 다시 불법 양식장이 생겨버리는데 재물 손괴 등 각종 사건에 휘말릴까 봐 마을 주민이 마음대로 철거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마을 사람들 도움도 안 받고 임의적으로 불법 시설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신고를 해도 워낙 동네가 멀리 떨어져 가지고. 배가 다니는 항로에 위치한 석환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상 석환도 인근에는 허가된 양식장이 없지만 실제로는 섬이 온통 김양식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난 18일 고흥구는 이 불법 양식장의 적발에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양식장 주인이 누군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흥구는 이곳 외에도 시산도와 소록도 등 5곳의 불법 양식장의 적발에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양식 허가를 받은 면허지가 아닌데도 고흥 일대 섬 주변에는 보시는 것처럼 김 양식장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고흥구는 4, 5년 새 김값이 오르면서 불법 김양식장이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고흥군 단속 선박이 단 한 척이다 보니 사실상 모든 불법 양식장을 단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파악해서 내일 철거를 하면은 저녁이나 새벽에 다시 어민이 또 가서 또 양식시설을 설치하면은 일일이 다 면접 어떻게 하차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항로를 막아 선박 사고를 유발하고 해양 경관을 훼손하는가 하면 어업 질서까지 파괴하는 불법 김양식장. 매년 이맘때면 우후죽순 생겨나는 불법 양식장 탓에 어민들과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노동시간 4시간 이상이면 화학물질 등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유급시간 15분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은 폭발성, 인화성,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제거를 위한 시간이 노동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분류돼 노동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계속돼 왔습니다. 여수시가 관광객들의 이용률이 높은 일부 항로의 여객 운임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돌산 신기에서 남면 여천 항로를 이용하는 일반 여객 운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에 앞서 여수 검은 항로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여객 운임의 50%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 건설을 위해 유통 대기업들이 앞다퉈 광주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에 반영될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규모로 이 지원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공약에서 지방선거까지 이어진 광주 복합 쇼핑몰 건설 사업. 현대백화점 그룹과 광주 신세계는 잇따라 사업 제안서를 내며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업들마다 최고의 쇼핑몰 그리고 소상공인과 지역민 상생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이 빠른 복합 쇼핑몰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어떤 원칙을 지키고 공개 원칙으로 하되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건 정부의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는 일입니다. 우선 광주시는 생활 SOC와 소상공인 보호,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 국비 지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예상되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과 도로 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각종 생활 SOC 사업비를 지원받는 겁니다. 호남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유통 확대를 위한 광역 유통센터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도 주요 핵심입니다. 그동안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9천억 원 예산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9천억이라는 건 엄청난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에 그 근접하게 우리가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사업 발굴 TF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여야 정치권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사격을 요청할 계획이어서 윤석열 정부가 공약사항을 얼마나 지킬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중소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원 건립장소가 광양시 태인동으로 확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부지선정위원회를 열어 광양시 태인동에 있는 3만 3천 제곱미터의 시유지에 남해안 남중권 중소기업 연수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실시 설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비 286억 원이 투입되는 중소기업 연수원은 오는 2027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철강과 석유화학, 우주항공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현장 맞춤형 전문 교육을 통해 광양만권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케미컬이 여수산단 내에 차세대 배터리 소재 생산을 위한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합니다. 주식회사 롯데케미컬은 오는 2024년까지 여수산단 내에 2,056억 원을 투입해 페인트와 생활용품 제조 과정에 필수적인 햇셀로스 제조 공장과 함께 바나듐 배터리 전해액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